주말 아침마다 무거운 잔디 깎기 기계를 밀며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정성껏 깎은 잔디를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꾹꾹 눌러 담아 길게 내다 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방금 수만 원어치의 최고급 천연 비료를 쓰레기장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원 가꾸기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완벽하게 박살낼 것입니다. 바로 깎은 잔디는 쓰레기라는 착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깎은 잔디를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돈을 아끼고 시간은 절약하면서도 훨씬 더 푸르고 건강한 정원을 만드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테니까요. 어쩌면 이웃들이 도대체 정원에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고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렸던 그 초록색 황금의 진짜 가치를 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대체 왜 우리가 그동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왔는지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잔디를 짧게 깎고 그 부스러기를 치워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된 일입니다. 과거 유럽의 귀족들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넓은 땅을 식량을 재배하는 데 쓰지 않고 오직 관상용 잔디밭으로만 유지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직접 낫으로 잔디를 짧게 자르고 그 잔해를 빗자루로 쓸어 담아 완벽하게 깔끔한 녹색 카펫을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완벽한 잔디밭의 기원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기계식 잔디 깎기가 발명되었고 깎인 잔디를 자동으로 모아주는 주머니가 달리면서 우리는 깎은 잔디를 치우는 것을 당연한 의무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잔디밭에 부스러기가 남아있으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까지 생겨났죠. 비료회사들은 잔디를 치운 자리에 화학 비료를 뿌려야 한다고 광고하며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숲과 들판을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쓰레기 봉투도 화학 비료도 없습니다. 식물은 자라고 쓰러져 흙으로 돌아가며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자연의 위대한 순환 시스템을 우리의 정원으로 다시 불러와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실수이자 널리 퍼진 오해는 바로 잔디를 깎은 후 그대로 두면 잔디밭이 숨을 막혀 죽는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깎은 잔디가 쌓여 이른바 대취라는 죽은 잔디층을 만들고 이것이 물과 공기의 흐름을 막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대취는 주로 분해되지 않은 잔디의 뿌리나 질긴 줄기가 얽혀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깎아내는 잔디의 잎이 부분은 무려 8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잔디 잎은 구조적으로 매우 연약하고 미생물에 의해 순식간에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깎은 잔디를 그대로 두면 불과 며칠 만에 수분이 증발하고 쪼그라들면서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훌륭한 유기물이 됩니다. 오히려 잔디를 수거해서 버리게 되면 토양에 돌아가야 할 필수 영양소를 빼앗는 꼴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차려놓고 먹지 않고 매번 쓰레기통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토양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깎은 잔디를 그대로 두는 멀칭이야말로 잔디밭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흔히 하는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잔디를 깎아서 커다란 덩어리로 방치하는 행동입니다. 방금 전에 깎은 잔디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잔디의 길이를 자를 때는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을 한 번에 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잔디가 너무 길게 자란 상태에서 갑자기 짧게 깎아버리면 깎인 잔디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토양에 골고루 흩어지지 않습니다.
길고 무거운 잔디 덩어리들이 뭉쳐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것은 마치 젖은 담요로 잔디밭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은 역효과를 냅니다. 이 젖은 담요 아래에서는 햇빛이 차단되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 멀쩡한 잔디마저 노랗게 변색되며 질식해버립니다. 또한 곰팡이나 각종 잔디 질병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온상이 되죠. 따라서 잔디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깎은 잔디를 천연 비료로 활용하려면 조금씩 자주 깎는 것이 핵심입니다. 짧게 잘린 잔디 부스러기들은 기존 잔디 사이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아 전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토양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잔디 깎는 주기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정원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멀칭 전용 잔디 깎기 기계의 부재와 관련된 실수입니다. 일반적인 잔디 깎기는 칼날이 잔디를 한번 쳐내고 그대로 배출구로 뱉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린 잔디는 여전히 길고 거칠기 때문에 토양에 분해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반면에 멀칭 기능이 있는 잔디 깎기는 칼날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계는 잘린 잔디가 기계 내부의 도만에서 여러 번 회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잔디가 도만에서 맴도는 동안 칼날이 그것을 수십 번 다시 잘게 다져줍니다. 마치 주방에서 믹서기를 이용해 채소를 아주 곱게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갈린 잔디 가루는 토양의 미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만찬이 됩니다. 분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서 잔디밭에 흩뿌려진 후 며칠이면 흔적도 없이 흙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깎은 잔디를 그대로 두어 천연 비료로 쓰고 싶다면 멀칭용 날을 장착하거나 멀칭 플러그를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디를 자르는 행위를 넘어서 토양의 미세한 영양 주사를 놓아주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번째 실수는 깎은 잔디에 엄청난 질소 폭탄 효과를 무시하고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화학 비료를 사는 행동입니다. 식물이 푸르게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 영양소는 바로 질소입니다. 화학 비료의 주성분 역시 이 질소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성껏 깎아낸 그 잔디 부스러기가 바로 고농축 질소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한 계절 동안 깎은 잔디를 버리지 않고 잔디밭에 그대로 두기만 해도 잔디밭이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질소 요구량의 25%에서 30%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깎은 잔디가 분해되면서 토양의 질소, 칼륨인 등의 미네랄을 서서히 지속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화학 비료처럼 비가 오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 수질 오염을 일으킬 염려도 없습니다. 천연 잔디 비료는 흙 속의 습기를 잡아두고 천천히 영양분을 방출하는 완벽한 슬로우 푸드입니다. 공짜로 널려있는 이 엄청난 질소 자원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고 마트에서 화학 비료를 사오는 것은 자신의 지갑을 스스로 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자연의 선물을 현명하게 누려보세요. 이번에 이야기할 다섯 번째 실수는 깎은 잔디로 퇴비를 만들 때 저지르는 아주 치명적이고 고약한 실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잔디를 모아서 퇴비통에 가득 쏟아붓고는 언젠가 훌륭한 흙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몇 주 뒤에 퇴비통을 열어보면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와 함께 끈적거리고 썩어가는 악취 덩어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깎은 잔디는 수분 함량이 높고 질소가 아주 풍부한 녹색 재료입니다. 퇴비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려면 이 녹색 재료와 탄소가 풍부한 갈색 재료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야 합니다. 깎은 잔디만 수북이 쌓아두면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혐기성 발효가 일어나며 말 그대로 썩어버립니다.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파리와 벌레들을 꼬이게 만들죠.
성공적인 잔디 퇴비를 만들려면 반드시 마른 나무잎이나 집톱밥 잘게 찢은 종이박스 같은 갈색 재료를 섞어 주어야 합니다. 잔디 한 겹을 깔면 그 위에 갈색 재료를 한 겹 까는 식으로 층층이 쌓아야 합니다. 이렇게 라자냐를 만들듯 층을 지어 쌓고 가끔씩 뒤집어 산소를 공급해주면 악취 없이 검고 보슬보슬한 최고급 부엽토를 얻을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은 병든 잔디나 잡초 씨앗이 가득한 잔디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잔디를 재활용하는 것이 훌륭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무조건 모든 잔디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잔디밭에 곰팡이성 질환이나 입마름병 같은 병해가 퍼져 있다면 그 잔디를 깎아서 다시 뿌리는 것은 병균을 정원 전체로 확산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병든 잔디 부스러기를 모아서 멀리 폐기해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잡초입니다. 민들레나 토끼풀 같은 잡초들이 하얗게 씨앗을 맺고 있는 시기에 잔디를 깎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잔디 깎기 기계 회전날은 이 수백만 개의 잡초 씨앗을 완벽하게 흩뿌리는 파종기가 되어버립니다. 깎인 잔디 부스러기와 함께 잡초 씨앗이 정원 곳곳에 뿌려지고 텃밭에 고랑 사이사이로 들어가 다음 해에 끔찍한 잡초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잡초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기 전에 잔디를 깎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이미 씨앗이 맺힌 상태라면 그날 깎은 잔디는 절대 텃밭의 멀칭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의 발화력을 없애려면 아주 뜨거운 온도로 발효되는 퇴비통에 넣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7번째 실수는 정말 많은 초보 가드너들이 겪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화학 제초제를 뿌린 잔디를 채소밭에 멀칭용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잔디밭의 잡초를 죽이기 위해 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제초제들은 잔디는 살려두면서 넓은 잎을 가진 식물들만 죽이는 독특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 화학 성분이 잔디 잎의 세포 속에 아주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것입니다. 제초제를 뿌린 지 한참 지났다고 안심하고 그 잔디를 깎아서 여러분의 소중한 토마토나 고추, 상추밭에 수분 증발을 막겠다고 예쁘게 덮어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가 오거나 물을 주면 깎은 잔디에서 제초제 성분이 녹아나와 흙으로 스며듭니다. 토마토나 고추는 전형적인 넓은 잎화 식물입니다. 제초제 성분은 즉시 채소들의 뿌리를 공격하고 며칠 뒤 여러분은 잎이 기괴하게 꼬이고 비틀어지며 말라 죽어가는 채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화학 성분은 퇴비통에 들어가서 발효 과정을 거쳐도 쉽게 분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초제를 사용한 잔디는 최소한 몇 번 깎아낼 때까지는 절대 텃밭 주변에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유기농 텃밭의 꿈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8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깎은 잔디를 너무 두껍게 텃밭에 덮는 실수입니다. 깎은 잔디를 텃밭이나 화단에 덮어주는 멀칭은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흙의 온도를 유지하며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과유불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잔디를 너무 욕심내어 5cm, 10cm 두께로 푹신하게 덮어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젖은 담요 효과가 텃밭에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두껍게 쌓인 잔디는 공기 순환을 막고 물이 흙으로 스며드는 것조차 방해합니다. 비가 오면 두꺼운 잔디층이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정작 식물의 뿌리가 있는 흙은 바짝 말라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두꺼운 층 아래에서는 민달팽이와 각종 해충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번식의 파티를 엽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멀칭을 위해서는 한 번에 얇게 2cm 이하로 흩뿌려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층이 햇빛에 바짝 말라서 갈색으로 변하고 부피가 줄어들면 그때 다시 얇게 한 층을 추가로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얇은 층을 겹겹이 쌓아 올려야 흙도 숨을 쉬고 식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살펴볼 매력적인 활용법은 잔디로 천연 액체 비료, 이른바 잔디차를 만드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깎은 잔디가 질소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이용하면 마트에서 파는 화학 액체 비료보다 훨씬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천연 비료를 단 며칠 만에 공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커다란 양동이에 깎은 잔디를 3분의 1 정도 채우고 나머지를 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뚜껑을 살짝 덮어둔 채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늘에 가만히 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막대기로 저어주면 더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잔디 잎에 들어있던 질소와 칼륨인 같은 수용성 영양분들이 물속으로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물의 색깔이 진한 녹차나 홍차처럼 변하면 완벽한 천연 잔디차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진액을 그대로 쓰면 너무 강할 수 있으므로 물과 1대 10의 비율로 희석해서 텃밭의 채소나 화분의 식물들에게 물을 주듯 뿌려주세요. 식물들이 화학 비료를 맞았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건강한 윤기를 띠며 폭풍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놓치는 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10번째로 짚고 넘어갈 실수는 깎은 잔디가 토양 생태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식물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흙 속입니다. 건강한 흙1g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 공벌레 같은 수많은 토양 생물들이 존재하죠. 이들은 끊임없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영양분으로 바꾸는 거대한 공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깎은 잔디를 치워버리면 이 흙 속의 노동자들에게 배급할 식량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깎은 잔디를 토양에 덮어주거나 그대로 두면 이것은 토양 생물들에게 엄청난 잔치상을 차려주는 격이 됩니다. 지렁이들은 밤이 되면 땅 위로 올라와 깎인 잔디 부스러기를 물고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땅속의 터널이 뚫려 공기와 물이 잘 통하게 되고 지렁이가 소화하고 배출한 분변토는 그 어떤 화학 비료보다 훌륭한 천연 영양제가 됩니다. 즉, 깎은 잔디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비료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의 미니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고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생명유지 활동인 것입니다. 11번째로 흔히 하는 오해는 깎은 잔디가 미관상 정원을 지저분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청소된 인조구장 같은 잔디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흩뿌려진 잔디 부스러기는 참을 수 없는 눈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힘들게 갈퀴질을 하고 봉투에 담아버리죠. 하지만 이것은 잔디 깎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요령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잔디가 너무 자라기 전에 부지런히 짧게 자주 깎아준다면 깎여나간 부스러기는 1에서 2cm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부스러기들은 잔디의 밀도 사이로 쏙쏙 숨어 들어가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잔디밭 표면에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수분이 빠지면서 갈색으로 변해 바닥의 흙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깎은 잔디가 분해되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면 잔디 자체의 색깔이 진하고 윤기나는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깎은 잔디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골프장처럼 융단같이 빽빽하고 선명한 최고급 잔디밭의 외관을 만들어주는 진짜 비결입니다. 초기 며칠에 아주 작은 흔적을 참지 못해 미래의 완벽한 잔디밭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12번째로 고려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환경보호 측면입니다. 여러분은 깎은 잔디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릴 때 그 봉투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매립지로 향합니다. 환경청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도시 고형 폐기물의 엄청난 비율이 바로 잔디와 나무숲 같은 정원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녹색 폐기물들이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서 산소가 부족한 매립지에 묻히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산소와 함께 썩어야 할 잔디가 공기가 차단된 땅속에서 부패하면서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뿜어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잔디를 깎아버리는 행동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정원에서 나온 자연의 산물은 내 정원 안에서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도록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완벽한 친환경 활동입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매립지의 쓰레기 포화 상태를 막는 위대한 실천은 바로 여러분의 정원 앞마당에서 잔디 주머니를 떼어내는 그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3번째 꿀팁은 깎은 잔디를 이용해 여름철 가뭄으로부터 정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여름에 뙤약볕이 내리쬐을 때 화단이나 텃밭에 맨흙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토양의 수분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흙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식물들은 목이 말라 축 늘어집니다. 물을 아무리 주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금세 말라버리죠. 이때 깎은 잔디를 활용한 멀칭은 흙에 바르는 완벽한 자외선 차단제이자 보습 크림 역할을 합니다. 잔디 부스러기들을 화단 주변에 2cm 정도의 얇은 두께로 포슬포슬하게 덮어주면 직사광선이 흙에 직접 닿는 것을 차단하여 토양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치 시원한 그늘막을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흙 속의 수분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어 물을 주는 횟수를 절반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 요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식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말라 죽어가는 식물에게 깎은 잔디 이불을 덮어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와도 같습니다. 14번째 실수는 깎은 잔디를 텃밭의 통로에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작물을 심은 고랑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랑 사이의 통로 관리도 큰 골칫거리입니다. 비가 오면 통로는 진흙탕으로 변해서 장화에 찰흙처럼 달라붙고 조금만 신경을 끄면 무성한 잡초들이 통로를 점령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럴 때 남아도는 깎은 잔디를 통로에 아주 두껍게 깔아보세요. 작물 주변에는 얇게 깔아야 하지만 사람이 밟고 다니는 통로에는 5cm에서 10cm 정도로 넉넉하게 두껍게 덮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햇빛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잡초가 발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밟을 때마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천연 카펫의 촉감을 느낄 수 있고 비가 온 직후에 밭에 들어가도 신발의 진흙이 전혀 묻지 않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 통로의 잔디가 썩어 거름이 되면 그 흙을 긁어다 작물 쪽에 북주기를 해주고 통로에는 다시 새로운 깎은 잔디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정원의 골칫거리였던 통로가 최고의 천연 퇴비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15번째로 눈여겨볼 놀라운 활용법은 바로 무경운 감자 재배에 잔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자를 키우려면 땅을 깊게 파고 흙을 높이 끌어모아 둑을 만드는 고된 노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깎은 잔디와 마른 볏짚이 있다면 땅을 단 1cm도 팔 필요가 없습니다. 평평한 땅 위에 씨감자를 듬성듬성 올려놓고 그 위를 깎은 잔디와 짚 또는 낙엽 등을 섞어서 30cm 두께로 푹신하게 덮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감자싹은 이 유기물층을 뚫고 씩씩하게 자라납니다. 깎은 잔디가 분해되면서 내뿜는 열기는 초봄의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감자를 보호해주고 풍부한 질소는 감자 잎을 무성하게 만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수확할 때입니다. 호미를 들고 땀 흘리며 흙을 파헤칠 필요 없이 그저 잔디와 집더미를 손으로 살짝 걷어내기만 하면 흙 한 줌 묻지 않은 매끈하고 깨끗한 감자들이 보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노동력은 10분의 1로 줄이면서 수확의 기쁨은 2배로 늘려주는 이 기적의 게으른 감자 농사법의 핵심 재료가 바로 여러분이 버리려 했던 깎은 잔디입니다. 16번째로 살펴볼 실수는 젖은 잔디를 깎아서 생기는 참사입니다. 비가 온 직후나 이른 아침 이슬이 아직 잔뜩 맺혀 있을 때 잔디를 깎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젖은 잔디는 기계의 칼날에 깨끗하게 잘리지 않고 뜯기듯이 상처를 입게 되어 잔디의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게다가 깎인 젖은 잔디 부스러기들은 무거운 반죽처럼 뭉쳐서 기계의 배출구를 막아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떡처럼 뭉쳐진 잔디 덩어리가 잔디밭에 떨어지면 그것은 마치 강력한 접착제처럼 바닥에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햇빛이 나면 이 덩어리의 겉면만 바짝 말라 껍질처럼 단단해지고 그 속에서는 습기와 열기가 갇혀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잔디밭 군데군데에 누렇게 죽어가는 땜빵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젖은 잔디 뭉치입니다. 잔디를 깎을 때는 반드시 해가 높이 떠서 잔디 잎의 수분이 완전히 마른 늦은 오전이나 늦은 오후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송보송하게 마른 상태에서 깎인 잔디만이 서로 뭉치지 않고 흙 위로 가볍고 고르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17번째 활용법은 가을철 낙엽과 깎은 잔디의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늦가을이 되면 잔디 깎는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정원에는 수많은 낙엽이 떨어져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낙엽을 갈퀴로 긁어모아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잔디도 따로 깎아버리느라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낙엽이 적당히 쌓인 잔디밭 위를 잔디깎기 기계로 그대로 밀고 지나가 보세요. 기계의 강력한 회전날이 마른 낙엽을 아주 잘게 부수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깎이는 푸른 잔디와 완벽하게 섞어줍니다. 아까 퇴비를 만들 때 질소가 풍부한 녹색 잔디와 탄소가 풍부한 갈색 재료를 섞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잔디 깎기 기계가 그 힘든 혼합 작업을 단숨에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잘게 부서져 섞인 낙엽과 잔디 혼합물은 잔디밭에 그대로 두어도 겨울 동안 훌륭하게 분해되어 내년 봄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또는 기계에 달린 수거 주머니로 이 혼합물을 모아서 화단에 두껍게 덮어주면 완벽한 겨울나기용 천연 이불이 완성됩니다. 자연이 주는 이 엄청난 조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18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려동물이나 가축과 관련된 실수입니다. 깎은 잔디가 신선한 풀이라고 생각해서 닭이나 토끼 염소 같은 가축에게 듬뿍 먹이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잔디 깎기 기계로 잘린 잔디는 세포가 파괴되어 즙이 흘러나오고 한데 뭉쳐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시간만 지나도 잔디 더미 속은 열이 펄펄 나며 미생물의 활동으로 시큼하게 변질됩니다. 이런 상태의 잔디를 동물들이 대량으로 먹게 되면 심각한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심지어는 치명적인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잔디 깎는 기계의 엔진 오일이나 휘발유 잔여물이 잔디에 묻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의 먹이로 잔디를 주고 싶다면 기계로 깎아 뭉쳐진 잔디가 아니라 낫이나 가위로 깨끗하게 베어낸 신선한 잔디를 소량만 즉시 급여해야 합니다. 깎은 잔디는 동물의 위장이 아니라 흙 속의 미생물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19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잔디의 품종과 토양의 산성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나무 IP처럼 잔디도 흙을 산성으로 만든다고 걱정하며
깎은 잔디를 멀칭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잔디 품종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토양의 산성도를 중성 부근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부숙된 잔디는 훌륭한 유기질 비료로서 토양의 완충 능력을 키워주어 외부 요인으로 인해 흙의 산성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정원에 블루베리나 수국처럼 강한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특정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텃밭 채소나 화초들에게 깎은 잔디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만능 영양제와 같습니다. 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 떼할 구조를 형성하게 도와주어 뿌리가 쉽게 뻗어나가게 만듭니다. 산성도에 대한 근거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 훌륭한 천연 토양 계량제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듬뿍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큰 실수는 정원을 대하는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원을 집 안의 거실처럼 완벽하게 통제하고 소독해야 하는 공간으로 여겨왔습니다. 낙엽 한 장 떨어져 있지 않고 벌레 한 마리 살지 않는 잡초 하나 없는 인공적인 초록색 공간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아름답고 건강한 정원은 살아 숨쉬는 작은 생태계입니다.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쓰러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순환고리 속에 있을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깎은 잔디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우리는 이 위대한 생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원을 유지 보수해야 하는 골칫거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자연과 협력하여 토양을 살찌우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 보세요. 깎은 잔디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작은 실천이 우리 집 앞마당을 생명이 요동치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자연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연이 하는 일을 살짝 거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심코 버리던 깎은 잔디가 사실은 정원을 살찌우는 최고의 황금이자 질소 폭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화학 비료에 돈을 낭비하고 토양을 질식시키던 과거의 끔찍한 실수들을 되돌아보니 어떠신가요? 깎은 잔디를 제자리에 두는 멀칭의 기적부터 라자냐, 방식의 퇴비 만들기, 제초제 잔디의 끔찍한 나비 효과, 그리고 잡초 없는 텃밭을 만드는 통로 덮기 꿀팁까지 정말 놀라운 사실들의 연속이지 않았나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무거운 쓰레기 봉투와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디를 깎는 행위가 노동이 아니라 내 정원에 최고급 유기농 비료를 뿌려주는 신나는 축제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자연의 순환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돈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푸른 정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정원 가꾸기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잔디를 깎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한 잔디 활용 비법이 있다면, 혹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랐던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이 우리 모두의 정원을 더욱 푸르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